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역사는 바로 이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과 전쟁에서 시작된다. 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브라우저는 곧바로 정보 접근의 관문이 되었다. 그리고 이 관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IT 시장의 권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떠올랐다. 오늘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 패권을 두고 벌어진 마이크로소프트 대 넷스케이프의 전쟁, 그리고 그 여파로 이어진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시장의 개척자. 1994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출시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도구에 가까웠지만 넷스케이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빠른 페이지 로딩 속도, 안정적인 실행을 통해 웹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넷스케이프는 HTML 렌더링, 즐겨찾기 기능, 보안통신 지원, 이메일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며 웹 환경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80%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1995년 기업 공개에서는 주가가 단숨에 2배 이상 뛰며 닷컴 붐의 신호탄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 익스플로러의 출격. 넷스케이프의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위기였다.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이라는 신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95년 윈도우 95와 함께 첫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을 세상에 내놓는다. 하지만 초기의 익스플로러는 넷스케이프에 비해 여러 면에서 떨어졌다. 당시 익스플로러는 안정성 부족, 보안 취약성, HTML 표준 호환성 부족, 자바스크립트 처리 오류 등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페이지 렌더링 속도 역시 느렸는데 이는 넷스케이프가 자체 개발한 렌더링 엔진을 바탕으로 빠르게 콘텐츠를 보여주는 반면 익스플로러는 초기에는 외부에서 들여온 소스 코드에 기반하여 비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캐싱 구조나 이미지 처리에서도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만의 막강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윈도우라는 플랫폼의 기본으로 브라우저를 번들해버리는 전략이었다. 시장 판도를 흔든 번들 전략. 브라우저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익스플로러가 따라오는 구조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선택이었다. 많은 이들이 굳이 별도의 브라우저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켰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제조사들에게 윈도우를 제공하면서 익스플로러를 삭제하거나 넷스케이프를 기본 탑재하는 경우 계약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정황도 있었다. 이른바 기술이 아니라 유통력으로 시장을 점령한 사례로 기록된다. 넷스케이프의 반격과 AOL 인수. 넷스케이프는 위기 속에서 다양한 반격을 시도했다.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이메일, 그룹 채팅, 기업용 협업 툴 등 인터넷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익스플로러와의 격차는 이미 커져 있었고 사용자는 윈도우에 기본 탑재된 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국 1998년 넷스케이프는 AOL에 인수되며 독립적인 경쟁에서 물러난다. AOL은 당시 인터넷 포털과 메신저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세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 왜 미국 정부가 움직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전략은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고 이는 정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됐다. 1998년 미국 법무부와 20개 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법인 쉐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운영 체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브라우저 시장까지 장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넷스케이프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PC 제조사들에게 독점 계약을 강요한 것이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는 내부 이메일, 개발 계획 문서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전략적 접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판결과 여파,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소, 그리고 변화. 2000년 1심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회사 분할 명령을 내린다. 이는 운영체제 부문과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분리해 독립회사로 만들라는 강력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회사 분할은 무산되었고,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수년간 외부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 감시 조치에는 타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의 자유로운 설치 보장, PC 제조사에 대한 계약 압박 금지, API 및 기술 정보의 일부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지 손상도 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혁신 기업에서 독점 공룡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감시를 받는 대표 기업이 된다. 넷스케이프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모질라 재단의 설립과 오픈소스 브라우저 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넷스케이프의 소스코드는 파이어폭스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크롬, 사파리 등으로 브라우저 시장의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브라우저 시장의 진화, 크롬, 엣지, 사파리까지. 2000년대 중반 이후 구글은 크롬을 선보이며 새로운 브라우저 전쟁을 시작했다. 모질라의 파이어폭스와 함께 오픈소스 기반의 유연한 업데이트와 속도, 중심 설계는 사용자들의 선택을 끌어냈고, 결국 익스플로러는 점차 점유율을 잃어간다.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식 종료하며 그 역사에 막을 내렸다. 현재는 크롬,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등이 시장을 나눠 가지는 다극체제로 변화했다. 결론, 감시 없는 독점은 언제든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 넷스케이프의 브라우저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독점과 공정 경쟁,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넷스케이프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도전은 오늘날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의 기반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거대한 기업도 견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충돌 덕분이다.